류현진이 2021 시즌 11번째 등판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너무 많이 남는 부진한 결과를 얻고 말았습니다. 토론토에 입단한 이래 정규 시즌에서 최악의 투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템파베이를 상대로 1과 3분의 2이닝 동안 홈런 2개를 맞고 3자책 7실점을 했던 경기와 대등한 충격이었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 대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경기, 토론토 홈에서 경기가 펼쳐졌고 류현진은 1년 만에 다시 셀런필드 경기장에서 마운드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객관적 지표로는 거의 모든 면에서 류현진의 호투를 예상하게 되었습니다. 토론토는 마이애미를 상대로 2연승을 거두며 타선도 분위기가 좋았고 류현진은 4연승을 도전하는 상황, 거기다 최악의 환경에서도 승리를 이끌었으니 자신감도 넘쳤을 것입니다. 셀런필드 경기장에서는 5경기 출전해서 2승 무패, 평균 자책점 2.10을 기록할 만큼 홈에서 강했고 맞대결 투수는 그레인키로 지금까지 4번의 맞대결에서도 대등함을 넘어서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류현진의 호투를 예상한 거죠. 그런데 결과는 6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피홈런 2방에 7실점 6자책 경기, 평균 자책점도 2.62에서 3.25로 급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딱 한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건 류현진이 휴스턴 타선을 처음 상대한다는 것입니다. 알투베, 코레아, 브레그먼, 구리엘 같은 강타자들을 처음 상대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경기 초반은 완벽한 투수전이 될 줄 알았습니다. 류현진은 공 7개로 1회를 깔끔하게 막았는데 알투베가 초구에 플라이볼로 아웃되고 코레아, 디아즈도 류현진에게 쉽게 물러났습니다. 이외에도 공을 15개를 던졌지만 단 한 명도 출루시키지 않고 이닝을 종료시켰습니다. 3회에는 8번 타자에게 아쉬운 내안타를 맞았고 알투베가 끈질긴 승부 끝에 볼넷을 얻어내면서 류현진이 위기를 당했지만 코레아를 7구 만에 파플라이로 아웃시키며 3회도 마무리했습니다. 그 사이 그레인키는 류현진을 압도하는 피칭을 했습니다. 공 28개로 3회 말까지 무실점 피칭을 했습니다. 딱 봐도 투수전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타선이 한 바퀴 제대로 도니까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3번 타자 디아즈가 선두 타자 안타를 쳤는데 좌익수 구리엘이 실제까지 더해지면서 무사의 주자가 2루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자 1루와 2루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 아시죠? 평균 자책점이 높은 투수야 1실점이 뭐 큰일도 아니겠지만 류현진 같은 에이스에겐 1실점 하나가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5번 타자 좌타자인 알바레스에게 2루타를 맞으면서 실점을 해버린 것입니다. 만약 1루에 있었어도 홈까진 들어오기 어려웠을 텐데 구리엘의 안일한 수비 하나가 사태가 커지게 된 거죠. 거기다 원아웃에 여전히 2루였으니까 다행히 류현진은 후속 타자들을 잘 처리하면서 0대1로 마무리되었고 4회 후에 기록이 정정되면서 원히트 원에러로 류현진의 자책점이 아닌 것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 뭐하나요? 5회부터 일이 계속 터집니다. 5회 초 류현진이 선두 타자에게 또 안타를 맞았는데 또 안일한 수비로 2루타가 되면서 위기를 자초했고 진루타가 되면서 알투베에게 기회가 왔는데 알투베가 큰 욕심을 내지 않고 희생플라이로 타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0대2, 류현진의 5이닝 1실점이면 나쁘지 않죠. 상대는 메이저리그 팀 타율 1위니까요. 안심을 하려는 순간 코레아가 홈런을 쳐버립니다. 류현진의 체인지업이 낮게 이 정도면 잘 던진 건데도 불구하고 그걸 툭 맞춘 것 같았는데 저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제 0대3.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토론토 타선을 믿는 거였지만 토론토 타선은 그레인키에게 속수무책 당하고 있었고 시한폭탄은 6회에 터지게 되었습니다. 4회부터 선두타자 2루타를 맞았던 류현진은 6회에도 실책성 2루타를 맞게 되었습니다. 6회까지 이 자책점이라면 그래도 본인 역할은 다한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솔직히 큰 일이 발생할 거란 생각도 안 했습니다. 류현진은 이 위기를 실점 없이 투아웃 주자 만루까지 만들어 놓았고 타석은 9번 타자 1할 오픈 4리의 말도나도라는 포수를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뭐 거의 고지에 거의 도달한 상황이었죠. 6이닝 2자책점이면 본인 역할 다 하고 타자들에게 맡기면 됐는데 헐 네 초구에 타구가 담장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순간 얼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위기인 건 맞지만 류현진의 위기 관리 능력도 좋을 뿐만 아니라 상대가 좀 그렇잖아요. 류현진이 아니랬을까요? 초구 체인지업이 거의 중앙으로 몰렸고 노렸던 말도나도는 제대로 끌어당기면서 말루 홈런을 쳐버렸습니다. 이건 류현진 시점이 아니라 말도나도 시점으로 보면 그게 뭔가 드라마를 만들어주려는 류현진의 희생이 아닐까 합니다. 마치 박찬호가 은퇴를 앞둔 칼리캠 주니어를 상대로 홈런을 맞은 것처럼 연관도 없는 것 같고요. 너무 허탈한 상황이었습니다. 타격이 부진한 이 타자를 에이스 류현진이 잘 처리만 했다면 경기는 그래도 알 수 없었고 야수들의 실책에 투구수 늘고 위기를 당하면서도 휴스턴을 상대로 6이닝 2자책이면 류현진 충분히 잘한 거였거든요. 몬토야 감독은 단 한 개의 공이 문제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토론토는 류현진이 무너지면서 1대 13으로 대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거기다 제크 레인키는 39살에 완투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류현진은 인터뷰를 통해서 제구가 잘 안됐다고 하면서 중심 이동의 문제를 체크해본다고 했고 말로 홈런은 솔직히 넘어갈지는 몰랐다고 하더군요. 어쩌면 류현진도 투아웃 말루의 9번 타자니까 조금 안심하다가 일이 벌어진 게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인생은 한방이라더니 류현진이 한방에 경기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마노아도 마이애미를 상대로 부진했는데 강력한 원투펀치가 무너지면서 토론토의 위기론이 다시 불거질 듯한데요. 류현진은 휴스턴을 처음 상대해봤습니다. 타자들도 처음 상대한 거죠. 류현진이 양키스와 보스턴을 상대로도 호투를 펼치기까지는 또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느새 양키스에게 3게임 연속 호투를 펼치고 있고 휴스턴만큼 강한 타선을 자랑하는 보스턴을 상대로도 첫 번째 등판에서 부진했지만 두 번째 등판에서 7이닝 무실점 역투를 펼쳤습니다. 비록 6자책이라는 게 너무 큰 데미지라고 느껴지지만 류현진은 2019년 평균 자책점 1위 했던 때에도 부진했던 경기가 4차례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중에 한 차례일 뿐입니다. 류현진의 컨디션은 괜찮았죠? 페스트볼도 92마일까지 나왔고요. 그게 제구가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도 클리블랜드전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면서 건강엔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게리 콜이 5이닝 5실점을 하면서 류현진에게 기회가 올 줄 알았지만 똑같이 당한 셈이네요. 게리 콜은 볼 판정이 흔들리면서 공략당했지만 류현진은 야수들의 실책이 빌미가 되면서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 실책은 집중력 부족으로 인한 안일한 수비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분명 질타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일어난 실수야 뭐 어쩌겠습니까? 주자가 2루에 나가 있을 경우에는 병살타도 거의 나올 리 없고 득점의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삼진이 가장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류현진은 이번 경기에서 삼진을 1개밖에 잡지 못했죠. 거기다 타자들의 헛스윙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이미 휴스턴 타자들은 마음껏 휘두르기보다 류현진이 제구가 좋다는 걸 인지하고 커트하며 철저하게 공을 골라냈습니다. 우선 그러니까 팀 타율이 1위겠죠. 토론토 지역 매체의 토론토 선도 류현진이 그레인키만큼 날카롭진 않았지만 깨끗함과 거리가 먼 토론토 수비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미국 AP통신은 류현진이 첫 7타자를 막은 뒤 고전했다. 삼진이 볼넷보다 많은 건 2018년 4월 3일 이후 처음이다. 휴스턴 상대로 시즌 최소 1개 삼진을 잡는데 그쳤다. 좋은 팀을 상대로 류현진이 제구의 어려움으로 부진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럴 일은 아닙니다. 류현진이 빨리 잊고 다음 경기 시카고 화이트삭스전 카이클과의 좌완 맞대결에서 승전보를 올려주길, 그리고 평균 자책점도 다시 2점대로 내려와 주길 바라봅니다. 류현진 수고했어. 토닥토닥 화이팅!